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이채원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공과대학교 갔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한지민입니다. 저는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스타우트라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스 23기 칼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현재 재학 중인 신혜림이고요. 베를린 공과대학교로 교환학생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스 255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재학 중인 신지민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로 교환학생 다녀왔습니다. 일단 저는 영어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일단 영어를 할 수 있는 국가에 가자 해서 미국을 선택했고, 그리고 유럽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막 인종차별 심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쫄아서 미국을 더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장점은 일단 영미권 국가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보다 적응하거나 의사소통하거나 일 처리하는데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갈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먼저 가서 살아보는 것이 이 문화가 맞는지 혹은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적응할 수 있어서 유학 생각하시면 그런 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저희 학과 안에서 따로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총 2개, 이제 아인트호벤이랑 그 다음에 베를린 이렇게 2개를 갈 수 있었는데, 베를린이 워낙 이제 유럽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기가 좋다고 해서 베를린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화학공학과 기준으로 QS 랭킹을 쫙 정리를 해서 제일 높은 QS 랭킹 있는 학교로 가보자 해서 난양공과대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싱가포르로 가면 장점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권 문화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점이랑 토플 성적 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 학교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기 직전에 한 달간 토플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로 그냥 따로 지원서 쓸 필요는 없고 학교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 한해서 면접을 보는 시스템이었는데, 면접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학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점이 그냥 높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더 쉽게 갈 수 있다. 일단 조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토플 성적이 제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79점, 120점 만점 79점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토플 성적이랑 이제 학점,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서, 이 3가지로 교환학생을 선발을 했어요.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학 성적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아마 영어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면접에 대한 좀 토킹? 그 연습을 좀 어느 정도 해가는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는 NBA 경기를 직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샌프란시스코 팀인데 이번 시즌 우승한 팀이었는데, 그래서 시즌 우승팀 경기를 직접 직관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제 기대보다 이게 실제로 눈앞에서 뭔가 사진으로만 보던 것들을 다 본다는 것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내가 그 안에 살고 뭔가 그 문화를 느끼고 그런 거는 정말 교환학생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다 학점이 나오잖아요. A+, A+, B+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듣고 싶은 수업도 안 들었던 경우도 조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은 또 다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대부분 다 패스 앤 페일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듣고 싶었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전 최대한 열심히 놀자가 목표였어요. 일단은 처음 시작은 호주.
호주 시드니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 가고 그 다음에 발리 그리고 그 다음에 방콕 그리고 유럽 돌고 한국 왔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 아이가 네. 교환학생 되려면 네. 보내주실 거예요? 네, 전 보내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즐거워서. 미국 같은 경우에 교환학생을 간다면 미국은 가을 학기 이제 9월에 학년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학기에 가는 경우가 좀 더 행사도 많고 그때 신입생도 많이 들어와서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자리들도 많고 비교적 교환학생들도 많이 와서 가을 학기에 가는 게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전 열심히 놀기도 했지만 놀기만 하지 말고 내가 뭔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 난양공대에서 그 랩실 교수님이랑 컨택해서 인턴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교환학생 중에. 저희 학교 기숙사비가 엄청 비싸요. 한 달에 160만 원 정도인데 기숙사비가. 그래서 그거랑 제가 여행을 조금 많이 다닌 편이라서 어림 잡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쓴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저도 정말 경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공감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사실 좀 돈이 부족해서 과외를 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인회랑 어떻게 좀 잘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이지만 용돈 벌이로 그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인생에 한 번만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가서 할 수 있는 경험은 최대한 누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교환학생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경비를 모아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학기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일단 교환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못하고 졸업하기엔 너무 제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학기 상관없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계절 학기를 듣거나 아니면 졸업 필수 요건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좀 더 땡겨서 들으면 그냥 제대로 졸업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거는 미래에 나한테 맡기고. 저는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지금 5학년 1학기에 막 학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한 학기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줄 몰랐지만 정말 행복했던 최고의 순간이었다. 교환학생은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그 경험은 진짜 절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경험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뭔가 그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뭐 그런 경험이 정말 쉽게 오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가치로 뭐 얼마다 이렇게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적은 돈이 들든 많은 돈이 들든 꼭 한 번은 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교환학생이란 평생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떠나올 때도 되게 슬펐는데 진짜 그때 그 시절 같이 놀았던 친구들 그때 뭐 기숙사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진짜 언제든지 인생 살면서 힘들 때 꺼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걸 힘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환학생 경험이 저에게 자신감이랑 에너지를 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썼던 일기들이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졌던 사고가 확장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고 싶으면 미국에서도 혼자 이렇게 살았는데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